자, 청명고등학교 3학년 거꾸로 교실 듣는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자, 오늘은 우리 교과서에서 자세하게 설명이 되어 있지는 않지만 열과 상태 변화에 대한 이야기를 함께 좀 공부를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흔히 우리가 물질의 상태라고 이야기를 하게 되면 세 가지 상태를 이야기할 수 있게 되죠. 먼저 고체 있고, 그리고 액체가 있고요. 그리고 기체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세 가지 상태로 물질의 상태를 이야기하고 있는데, 물체의 온도가 올라가게 되면 대체로 고체에서 기체로, 고체에서 액체로, 그 다음 온도가 더 올라가게 되면 액체에서 기체로 물체의 상태가 바뀌게 되는 상황들이 생기게 됩니다. 반대로 온도가 내려가게 되면 기체가 액체로 바뀌거나 액체가 고체로 바뀌는 상황들이 생기게 되죠. 이때 일어나는 이런 현상들을 우리가 이름을 붙여보게 되면, 자, 고체가 액체로 바뀌는 요 상황을 우리는 융해라고 이야기를 하죠. 자, 융자는 녹을 융자고요. 해자는 풀릴 해자입니다. 그래서 녹아서 풀린다, 이런 표현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온도를 낮췄을 때 액체가 고체로 바뀌게 되는 상황이 생겨요. 자, 이런 경우는 응고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흔히 이제 얼음이 어는 것이 대표적인 응고 현상이라고 볼 수 있겠죠. 자, 그 다음 액체가 기체로 바뀌는 것은, 액체가 이렇게 기체로 바뀌는 것은 기화라고 얘기를 하고, 기체가 온도가 내려가서 액체로 바뀌는 경우를 액화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래서 온도를 계속 올려가게 되면 고체가 액체로, 액체가 기체로 바뀌게 되는 상황의 순서로 나타나는데, 가끔 이 단계를 건너뛰어서 고체가 바로 기체로 바뀌거나 기체가 바로 고체로 바뀌게 되는 그런 상황들이 생기기도 합니다. 이런 경우는 모두 통틀어서 승화라고 얘기를 합니다. 승화라고 합니다. 자, 이 상황에서 열의 출입이 생기는데요. 자, 고체가 액체로 바뀔 때 고체가 아이고, 펜이 왜 이러나? 자, 고체가 액체로 바뀔 때 융해되는 상황에서 열의 출입이 생기게 되는데, 물질이 열을 흡수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때 흡수되는 이 열을 융해열이다, 이렇게 부르고요. 다음 펜이 좀 이상하네요. 그 다음 액체가 고체로 바뀔 때 응고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런 경우에 물질이 열을 방출을 해야 됩니다. 물체가 열을 외부로 방출을 하게 되는데, 이때 방출되는 열을 우리는 응고열이다, 이렇게 부릅니다. 자, 그와 똑같이 액체가 기체로 바뀌게 될 때, 액체가 기체로 이렇게 바뀌게 될 때, 물체는 열을 흡수를 하게 되죠. 이렇게 흡수되는 열을 기화열, 그 다음에 기체가 스스로 열을 내놓게 됨으로써 액체로 바뀌게 됩니다. 그때 방출하는 열을 액화열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요. 자, 고체 상태에서 기체 상태로 바뀔 때 열을 흡수를 해야 돼요. 그때를 승화열이라고 하고요. 기체가 고체로 바뀔 때는 열을 방출을 해야 됩니다. 그런 경우에 방출되는 열도 승화열이다, 이렇게 부릅니다. 자, 그래서 상태 변화가 일어날 때 그 흡수되는 또는 출입하는 그 열을 이제 크게 이렇게 5가지 열로 이름을 붙여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융해열, 응고열, 기화열, 액화열, 승화열, 이렇게 이름을 붙여지는데, 자, 융해열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물질 1kg이 어떻게 될 때, 융해될 때, 자, 융해되려면 열을 흡수해야 됩니까? 방출해야 됩니까? 예, 흡수해야 되죠. 그래서 융해될 때 흡수하는 열을 융해열이다, 이렇게 부른다라는 겁니다. 자, 응고열은 물질 1kg이 응고될 때
방출되는 열이다 라는 뜻입니다. 똑같은 원리예요. 자, 기화열은 물질 1kg이 기화될 때 흡수하는 열이 되는 거고요. 액화열은 물질 1kg이 액화될 때 방출하는 열입니다. 승화열은 물질 1kg이 승화될 때, 자, 승화되는 과정에서는 고체가 기체로 또는 기체가 고체로 바뀌게 되기 때문에 열을 흡수할 때도 있고 방출할 때도 있죠. 그래서 통틀어서 출입하는 열이다 이렇게 부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융해열, 응고열, 기화열, 액화열, 승화열 이런 것들을 상태변화 열이다 라고 부를 수도 있는데 이 상태변화 열들의 단위는 그러면 이렇게 표현될 수 있겠죠. 킬로칼로리 퍼 킬로그램. 즉 물질 1kg을 상태 변화를 시킬 때 몇 킬로칼로리가 필요하냐라는 개념이에요. 그래서 이 단위 잘 기억을 해둘 수 있도록 합니다. 자, 그래서 단위 시간당 자, 적어볼게요. 단위 시간당 일정한 열원으로 가열하는 상황이라고 생각을 해봅시다. 단위 시간당 일정한 열원으로 가열하는 이런 상황이 있다고 볼 때 지금 X축은 가열 시간이라고 되어 있지요. 이 가열 시간이라는 말을 달리 표현해 본다면 얘는 공급한 열량이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공급한 열량이라고도 볼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가열 시간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그만큼 공급해주는 열의 양도 많다라고 볼 수 있겠죠. 자, 이 특징 잘 기억해 두고요. 자, 그랬을 때 물질이 처음에 이 온도일 때는 고체 상태였습니다. 고체 상태였는데 이제 시간이 지남에 따라 물질이 받는 열의 양은 점점 늘어나겠죠. 그래서 물질이 받는 열의 양이 늘어남에 따라 가지고 같은 열을 받으면 그만큼 같은 온도 변화량이 생기니까 이 시간에 따른 온도 변화량은 직선으로 이렇게 변화되게 될 겁니다. 직선으로 변화되게 될 거고요. 그래서 어느 정도 온도가 되게 되면 그때부터 온도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 상황이 생겨요. 이렇게 온도 변화가 되지 않는 이런 상황에서 물질의 상태는 고체와 액체가 공존을 하게 됩니다. 이 상황에서는 이제 융해되고 있다라고 얘기하는데 이때 공급되는 열 에너지, 자, 이만큼의 시간 동안 공급되는 열 에너지는 모두 융해되는 데 사용되기 때문에 물질의 온도 변화를 일으키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고체가 액체로 이렇게 변화될 때의 온도를 가지고 녹는 점이다 라고 표현을 합니다. 반대로 이제 물질의 열을 일정한 시간 간격 단위 시간당 일정한 열량들을 빼앗아 온다고 본다면 이 녹는 점은 달리 표현될 수 있죠. 예, 뭐라고 표현될 수 있을까요? 어는 점이다 라고도 표현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열을 공급해주면, 그러니까 물질이 열을 받고 있으면 이 온도는 녹는 점, 그 다음에 물질의 온도를 낮춰가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본다면 이 온도는 어는 점이다 라고 부를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물질이 모두 다 녹아버리게 되면 그때부터 이제 액체 상태가 될 것이고, 그러면 공급되는 열에 의해서 그 액체의 온도가 이제 또 상승을 하게 됩니다. 그러다가 또 어느 순간 어떤 특정한 온도가 되게 되면 그때부터 온도 변화가 없으면서 액체와 기체가 함께 공존하는 상태가 됩니다. 이때 이제 액체였던 물질은 기체로 바뀌고 있기 때문에 이때가 기화가 되는 상황이다라고 얘기를 하게 되고요. 이때 흡수하게 되는 열량을 뭐라고 부른다? 예, 기화열이라고 부르게 된다는 거죠. 아까 융해 때와 똑같이 이때 공급되는 열 에너지는 모두 물질을 기화시키는데 사용이 되기 때문에 온도 변화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온도를 끓는 점이라고 이야기를 한다라는 겁니다. 끓는 점이라고 이야기를 한다. 자, 그 다음 모두 다 기체로 바뀌게 되면 다시 온도는 올라가게 되겠죠. 자, 그래서 시간당 같은 열량으로 계속해서 공급해주는 그런 가열되는 그래프 내에서 지금 이만큼의 시간 동안 공급된 열량,
이만큼의 시간 동안 공급된 열량을 융해열, 그 다음에 이만큼의 시간 동안 공급된 이 열량을 기화열이라고 부른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래프를 봤을 때 얼마나 오랫동안 온도가 유지되느냐에 따라서 융해열과 기화열의 크기를 비교할 수도 있다라는 것을 잘 기억해 두기 바랍니다. 물질마다 그 물질의 융해열과 기화열은 다 다르게 나타나요. 그래서 대표적으로 살펴볼 수 있는 게 물인데요. 자, 물은 온도가 0도씨일 때 이제 그 0도씨 이하보다 낮은 온도이면은 물은 얼음 상태죠. 고체 상태가 될 것이고 0도씨에서 100도씨 사이에서는 물질의 상태는 액체 상태가 됩니다. 그 다음 100도씨보다 더 높은 온도가 됐을 때는 물은 기체 상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 온도에서 출발을 해서 공급되는 열의 양이 점점 증가한다. 즉 열을 가해줄 때 그 시간이 점점 증가한다는 얘기죠. 그러면은 얼음의 온도가 계속 올라가게 됩니다. 그러다가 0도씨가 되는 순간부터 고체, 얼음과 액체인 물이 함께 공존하는 상태가 됩니다. 그래서 이 시간 동안 또는 이 구간 동안 공급해준 이 열의 양이 융해시킬 때 공급된 열의 양이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 다음 모두 다 녹게 되면 그때부터 다시 온도가 올라가게 되지요. 그러다가 100도씨가 되었을 때 물은 이제 증발하여 수증기가 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액체와 기체가 공존하고 있는 시점이 나타나게 되는데 이때 공급되는 열의 양을 액화열이다 라고 부른다고 했고요. 이제 모두 다 기체로 바뀌어버리게 되면 그때부터는 다시 온도가 상승하게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럼 여기서 이제 기화열은 얼마만큼이란 얘기예요. 예, 기화열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만큼의 열의 양이 바로 기화열이 된다라는 얘기죠. 그럼 이 그림상에서 볼 때 액화열과 기화열 중에 누가 더 클까요? 액화열과 기화열 중에 네, 기화열이 더 크다는 사실을 알 수 있겠죠. 이 그림을 통해서 해석을 해봤을 때요. 자, 그 다음 우리가 좀 주의 깊게 봐야 되는 것이 이 그래프를 그릴 때 물질의 질량이 mkg이다 라고 가정한다면 물질의 질량이 mkg이라고 가정을 한다면 이때 공급된 열량을 만약에 Q1 이때 공급된 열량을 Q2라고 가정을 해봅시다. 그러면 액화열은 그럼 어떻게 계산할 수 있을까요? 액화열은 Q1 나누기 M의 형태로 표현이 되고요. 그 다음 기화열은 Q2 나누기 M의 형태로 표현이 됩니다. 그래서 이 그래프를 보고 액화열과 기화열의 크기가 얼마만큼일지를 구할 수 있으면 참 좋겠습니다. 자, 오늘 펜마우스 상태가 상당히 안 좋네요. 그래서 여러분들 좀 강의 듣는데 불편할 수도 있는데 굵게 쓰여진 글씨 중심으로 해서 공부를 해주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열이 공급되고 있을 때 또는 물질에서 열이 방출되고 있을 때 출입하는 열의 종류와 그 다음에 공급되는 열에 따른 온도 변화가 어떻게 달라지는가에 따라서 액화열, 기화열, 융해열 또는 승화열 이런 것들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내용들을 공부를 했습니다. 이걸 이것에 대한 연습은 교실에서 활동지를 통해서 여러분들 연습을 해볼 수 있도록 하지요. 자, 강의 듣느라고 수고했습니다.